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회계사 177의 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런 분들은 진입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부 장소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에이, 할 사람은 어디서든 열심히 할 텐데 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언제나 저처럼 평범한 수험생분들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2, 3년 정도는 인생 걸고 공부하는 시험인데다가 또 그렇게 과정이 쉽지만도 않아요. 그런 와중에 일주일에 6일 이상 가야 하는 장소라면 공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적지만은 않겠죠. 학원, 고시반, 독서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학원은 현장 강의 수강을, 그리고 고시반과 독서실은 인터넷 강의 수강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첫 6개월 동안 봄기본종합반 현장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500명 강의실에서 하루에 4시간 또는 8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나서 10시에 집에 가기 전까지 그 강의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했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내 의지와 무관하게 진도가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실제로 종합반 개강할 때 가보면 정말 책 넘기는 소리밖에 안 들릴 정도로 모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수업 내용을 자연스럽게 그날 복습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 강의를 듣고 나서 남은 시간을 오롯이 공부에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은 내가 오늘 복습했는지와 무관하게 내일의 진도를 나갈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빵꾸가 난다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 제대로 놀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학원 진도에 내 몸을 맡기다 보면 어느 정도 자동으로 공부가 되어 가는 거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의 최대이자 유일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처음에는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첫 한두 달이야 누구나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지가 정말 강하지 않은 이상 사람은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밥 먹고 공부만 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언젠가부터 커피를 마신다든지 같이 산책을 하기 시작을 하죠. 문제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초 세법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인데요. 공부가 너무 힘든데 혈기왕성한 20대 남녀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고 밖에서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독립적인 제3자 관계였던 남녀가 벼랑간 손을 잡기 시작을 하죠.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해볼게요. 심지어 학원들이 굉장히 놀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N사는 종강역, 승리학원은 광장시장, W사는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죠. 세 학원 모두 다 젊음의 거리, 청계천, 익선동, 명동, 힙지로 이런 놀기 좋은 핫플레이스와의 접근성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놀기 좋은 환경까지 잘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시간을 거의 혼자 보냈습니다. 저처럼 혼자 공부하겠다는 스탠스가 강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힘들고 극도로 제약된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일에도 감정이 상한다든지 내지는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쉽게 발생합니다.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인간관계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공부에 좋은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세 번째로, 시간 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침에 60분, 저녁에는 90분, 이렇게 총 하루에 9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학하는 데 썼는데요. 한 초여름쯤 되니까 하루에 1시간 반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일주일로 환산하면 거의 11시간을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현장 강의는 인강과 다르게 배속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8시간짜리 강의를 정말로 8시간 꽉 채워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해 동일한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많이 졸업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장 강의는 일시정지나 되감기가 안 되다 보니까 한 1, 2분 졸다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을 나중에 인터넷 강의로 다시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아마 인터넷 강의를 듣게는 해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복습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저처럼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필기하다가 설명을 놓치는 바람에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책상이 작고 또 1인당 주어지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또 환풍기를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은 많은데 창문이 적다 보니까 공기의 질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수에 비해서 화장실이 적다 보니까 또 쉬는 시간마다 줄을 서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장점 한 가지와 단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 큰 장점 한 가지가 나머지 단점들을 모두 커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처럼 처음 시작할 때는 학원에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학교들이 자기 학생들의 회계사 시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시반을 운영합니다. 저는 6개월 정도 학원에 다녀보니까 혼자 공부해도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월 중순부터 한 10월 말까지 약 3개월 반 정도를 고시반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고시반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일단 같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시험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혼자 공부할 때에 비해 확실히 외로움이 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시반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공부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들에 비해서 학습 분위기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시반 차원에서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계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계산기 소리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 강제 퇴실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긴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니겠죠. 저는 고시반에서 모의고사를 너무 자주 보는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또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체력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대학생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겠죠. 나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전 머리도 밀었거든요. 맨날 열람실에 처박혀가지고 공부하고 앉아있는데, 이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는 대학생들이나 특히 CC들을 보면 내가 어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스스로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 멘탈이 깎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것도 좀 귀찮았고, 또 내가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단점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른 장소들에 비하면 좀 마이너한 단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시반이 CPA 시험 준비에 있어서는 최적의 장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시반에서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집안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적인 부담을 좀 덜어내고자 집 근처에 있는 독서실로 공부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장점이라고 느낀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독서실 이용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출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밥은 항상 집에서 먹었고 또 교통비가 들 일이 없었죠. 그리고 집이 가까워서 그런지 고시반에 있을 때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책상이라든지 의자 같은 시설도 독서실이 훨씬 더 좋았고요. 하지만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두 가지 따르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 관리에 실패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한 자각이 거의 강박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시반에서 공부했던 것과 거의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독서실에서. 하지만 독서실에서는 고시반에서와 다르게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핸드폰만 있어도 한두 시간은 금방이거든요. 실제로 저와 함께 고시반에서 독서실로 들어갔던 친구가 나중에 독서실이 롯데시네마가 되었다는 굉장히 슬픈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청나게 큰 고독감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2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을 했었는데요. 회원들 중에서 80% 이상이 고등학생과 공무원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CPA 수험생은 저 포함해서 동차 때 2명, 유예 때 3명이었어요. 이 말은 고시반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친밀감, 이런 것들을 절대로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인도에서 완전히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외에도 특정 시간대에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다든지, 또 휴게실이 좁아가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불편함도 간혹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서실에서 공부하시길 결정하시기 전에 본인이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지, 두 번째로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스터디룸처럼 별도의 어떤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공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어디서 공부할지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결국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공부해도 딴짓 안 할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다른 장단점들은 2차적으로 고려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5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경험자가 생각하는 수험생의 연애라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